네, 오늘은 사기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프라우드 프루프라는 걸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데이터 가용성 증명이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사기 증명을 먼저 할 거고요. 제가 참고하는 요 본 페이퍼가 Fraud and Data Availability Proof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순서상 사기 증명, Fraud Proof가 먼저 나와서 저도 먼저 그걸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플로드, 저희 예전에 노드 종류들을 다뤘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플로드가 블록체인 컨센서스에서 핵심이었죠. 근데 이 플로드가 무조건 정직하진 않습니다. 프로토콜 규칙을 훼손하는 그런 블록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되는데 대다수가 정직하다는 가정을 우리 블록체인에서 항상 깔고 있었죠. Honest Majority라는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얘를 철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은 수의 정직한 노드, 극한적인 상황에는 단 한 명의 정직한 노드만, 풀노드만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사기 증명과 데이터 가용성 증명 등등등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요. 약한 가정을 상장하게 해서 좀 더 일반화된 그런 보안 솔루션을 우리가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우드 프루프와 이 데이터 어빌러빌리티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 즉 레이어 1의 블록체인이죠. 온체인 데이터가 가용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그런 강한 가정을 유지하게 하고 온체인 확장성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논문,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논문은 우수한 사기 증명 및 데이터 가용성 증명을 제안하고 구현하고 평가를 한 그런 페이퍼고요. 캐퍼시티 제한을 높이는 것은 탈중 항화 정도와 보안을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트릴레마 다시 상기를 해볼 수가 있고, 캐퍼시티가 증대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전체 다운로드에 필요한 용량 및 요구사항 또한 커져요. 소수의 사용자만이 플로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게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어니스트 메이저리티한 가정을 철회를 하게 되면 비정직한 채굴자 또는 블록 생산자, 즉 이제 플로드가 대다수인 약한 가정 상황에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잘 작동할 수가 없어요. 비정직한 노드가 대다수인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상정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 상황을 상정을 해보죠. 그러면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은 정직한 플로드에 보조 없은 이를 검출할 수가 없어요.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이게 검출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네트워크 참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플로드는 반대로 라이트 클라이언트와는 달리 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본 페이퍼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은 라이트 클라이언트에게 플로드에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좀 주고 검증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온체인 캐퍼시티와 보안 사이에 원래 트레이드 오프 비스무리하게 있었는데 이런 트릴레마 상에서의 연결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끊고 트레이드 오프를 줄이고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플로드로부터 만들어진 유효하지 않은 블록의 사기 증명이란 걸 통해 가지고 검증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기꺼이 사기 증명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정직한 플로드, 딱 하나만 정직한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로버스트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기 증명을 하려면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사기 증명을 보완하는 데이터 가용성 증명도 디자인을 했고요. 전체 디자인에 대한 보안 및 보안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블록체인 확장성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 증명이라던가 데이터 가용성 증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곧 있을 이더리움 2.0 샤딩 시스템에서 악의적인 샤드에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검출할 수 있도록 또 응용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가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 증명 및 데이터 가용성 증명을 위해서 네트워크와 위협 모델에 대해서 가정을 몇 개 두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우선 두 종류의 노드로 구성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당연히 플로드랑 라이트 클라이언트일 거고,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연산 성능이라든지 뭐 용량이라든지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드로 참여할 수는 없고 플로드로부터 블록 헤더는 최소한 가져가지고 이미 트랜잭션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머클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플로드끼리는 서로 통신을 해요. 그리고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플로드랑 통신을 하는데 반면에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서로 통신하진 않는다 라는 토폴로지를 가정을 합니다. 위험 모델에 대해서는 블록 헤더는 공격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공격자에 의해 생성된 블록 헤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위협을 가정을 합니다.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해서도 메이저리티, 어니스트 메이저리티를 가정하진 않는다. 최악의 상황, 네트워크에 단 하나의 정직한 노드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고요. 플로드는 검열을 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협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적어도 하나는 있다. 정직한 플로드가 온라인 상태에 있다. 이런 걸 가정을 하고요. 또한 정직한 플로드는 기꺼이 프라우드 프루프를 생성하고 배포를 하며 이클립스 어택이라고 해서 고립된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어떻냐? 적어도 하나의 정직한 플로드에는 연결되어 있다. 내가 여러 플로드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메이저리티는 아니어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의 정직한 플로드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 또한 나중에 하겠지만 데이터 가용성 증명에 대해서는 블록이 재구축될 수 있기 위한 최소 개수의 정직한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가정한다. 목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비정직한 합의 참여 노드 플로드들이 대다수인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블록은 수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제에 집중을 한다. 다음으로는 사기 증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블록 헤더를 취합을 할 거고요. 헤더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하드웨어 한계상. 그랬을 때 뭔가 프라우드 프루프가 필요하다. 그럼 정직한 플로드가 라이트 클라이언트에게 프라우드 프루프를 제공한다. 뭐 이런 개요로서 바라볼 수가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부터 사기 증명을 지원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포함해야 되느냐? 블록 헤더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블록체인이니까 이전 블록 헤더의 해시값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트랜잭션 리스트에 대한 머클 트리의 루트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루트라고 할 거고, 이 데이터 루트를 구성하는 리프 노드의 개수도 같이 들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 프라우드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테이트 루트, 얘는 블록체인의 상태에 대한 그런 루트이고, 프라우드 프루프를 하려면 이런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상태에 대한 머클트리 루트 역시 필요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태가 나타나 있진 않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좌 정보 그 자체가 상태일 거니까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나머지는 에디셔널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뭐 예를 들면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해야 돼서 논스랑 난이도 필드 이런 거 전부 다 에디셔널 데이터에 포함을 합니다. 각 블록 헤더의 해시는 임의의 해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랑 플로드가 다 저장하는 값이다. 우리 트랜지션이란 걸 정의를 할 건데, 루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전체 상태 트리 없이 상태 루트랑 머클 증명만으로 전위를 수행한다. 우리 사실은 이제 상태 전위를 수행을 하려면 전체 상태가 있어야 돼요. 전체 상태가 있고 이 트랜잭션을 적용을 했더니 다음 상태가 된다가 나오는데, 그런 전체 상태 없이 상태의 루트랑 머클 프루프만으로 상태의 전위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 루트 트랜지션 이란 녀석이고요. 기존의 스테이트 루트랑 트랜잭션 T랑 머클 증명 위트니스 W를 매개 변수로 해서 수행이 되고, 그 결과는 다음 상태인 스테이트 루트 프라임이던지 혹은 에러가 있다, 즉 W, 위트니스가 정직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를 알려주는 에러,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는 함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중간 상태 루트인데, 이 인터루트라고 하는 거는, 중간 상태라는 거는 한 블록과 다음 블록에 각각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트랜잭션인 모든 트랜잭션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일부 트랜잭션만 적용했을 때 나오는 상태, 그런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알면은 이제 쉐어라는 자료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쉐어라는 거는 데이터 가용성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쉬운데, 내가 포함하고 있는 온전한 트랜잭션, 이 오프셋 몇 번에서부터 시작되냐, 이전에 남아있던 트랜지션 2에 대한 previous 쉐어가 여기 담겨져 있고, 다음 트랜지션 4에 대한 거 정보 있고, 중간 루트 이런 거 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과 인터미디언트 루트를 포함한 게 쉐어입니다. 펄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쉐어들로부터 T개의 메시지를 끄집어냅니다. 이 메시지라는 거는 트랜잭션이거나 인터미디어트 루트가 되겠죠. 트레이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펄스 피리어드라는 거는 이전 중간 상태 루트에 트랜잭션을 적용하면, 트랜잭션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후 상태 중간 루트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내가 펄스 피리어드로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트랜잭션이거나 중간 상태 루트에 해당한다, 혹은 아예 복구가 안 되는 애들이면 에러가 뜨겠죠. 그럼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인밸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가, 사기 증명으로 저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악의적이거나 결함이 있는 채굴자는 올바르지 않은 스테이트 루트를 제공을 해서 밸런스들에 대한 조작을 가했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검증할 수 있느냐? 풀로 수행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이전 상태를 다 받고 모든 트랜지션을 다 받아서 플로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수행을 한다? 이거는 매우 매우 힘들다. 다른 방법으로 일부가 유효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플로드로부터 수신된 정직한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플로드로부터 수신된 사기 증명을 검증하는 함수 Verify Transition Fraud Proof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4개 변수가 필요하다. 사기 증명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상태 전위를 포함한 블록이 있겠죠. 공격자의 블록. 이 블록에서의 관계 있는 쉐어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쉐어들의 머클 증명 필요로 하고 그 쉐어들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의 상태 증거로 구성이 됩니다. 사기 증명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데이터 안에 트랜잭션들을 인터미디어트 이전 상태 루트에 적용을 하고요. 그 결과가 명시되어 있는 중간 이후 상태 루트로 나오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건 사기다. 사기 증명이 유효하게 되니까 그 블록은 거절이 됩니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도 이제 이 블록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함수와 매개 변수들로 구성이 되고 쉐어를 스몰 d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함수의 단순화를 좀 위해 가지고 트레이스에서의 상태 증거가 모든 개별적인 그런 중간 상태 루트에 제공되고 있는, 즉 매번 중간 상태 루트에 대해서 증거가 제시되는 그런 모델을 가정을 했지만 쉽게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모든 상태 증거가 다 제공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Verify Transition Fraud Proof는 다음 조건, 이 4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을 반환하는 그냥 간단한 함수예요. 블록 해시를 받았잖아요. 이 블록 해시가 내가 다운로드해서 저장한 블록 헤더랑 상응하느냐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 각 쉐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 쉐어에 대해서 다음이 참을 반환하느냐, 올바른 쉐어냐, 즉 우리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원래 머클 루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단위가 쉐어로 바뀌었으니까 이 쉐어들이 머클 루트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있느냐, 요걸 이제 체크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아까 봤던 parse period를 사용을 하는데 쉐어들을 가지고 파싱을 해가지고 트랜잭션과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 루트를 만들어내고 걔네들을 인풋으로 해서 parse period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결과는 에러가 아니어야 된다. 올바르게 쉐어들로부터 정보가 복구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렇게 복구된 정보들은 이거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적용했더니 이전 중간 상태 루트에 트랜잭션들을 적용했더니 이후 중간 상태가 나오느냐를 확인을 하면은 전체 블록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어떤 한 트랜잭션에 대한 스테이트 진행이 되느냐가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거에 대한 위변조는 머클트리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상태만을 검증할 수 있게 돼서 자원이 부족한 라이트 클라이언트도 역시 그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단 하나의 정직한 플로드가 제공을 해주면 직접 연산을 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브라우드 프루프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프루프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